지금거 신전화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단사화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8화에서는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원의 브리핑이 시작되죠.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 최대 관심사는 정치 이슈보다는 사원의 사생활인 듯 보이는데요. 이를 간파한 사원은 오랜만에 백브리핑을 가겠다며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기 시작하죠. 예상대로 그들은 협박범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에 사원은 대답 대신 하나의 영상을 틀어줍니다. 그것은 자신과 희주가 협박범으로부터 직접 받은 영상이죠. 영상을 본 기자들은 몹시 당황하는데요. 사원은 자신 또한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다며 기자님들이 함께 풀어달라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원이 영상을 브리핑 장소에서 보여준 것은 이것을 노린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주변에 있을 공범에게 이 정도 협박 따위는 자신한테 통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려 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장면은 무려 최고 시청률 8.7%를 찍기도 했죠. 납치범의 초반 계획은 희주를 통해 사원에게 자신이 원하는 답을 얻어내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희주를 절벽에서 떨어뜨림으로 인해 모든 계획이 꼬이기 시작했죠. 이로 인해 주도권은 더 이상 협박범이 아닌 사원에게 넘어갔는데요. 이에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범인은 점점 더 도발을 시작하죠. 사원 또한 희주가 세상에 드러나길 원하지 않았기에 조용히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희주가 절벽에서 떨어진 순간 사원은 결심하게 됩니다. 희주가 당한 고통의 몇 배를 갚아주겠다고 말이죠. 이 사건은 그동안 쇼인 도부부였던 사원과 희주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희주는 자신이 알고 있는 협박범의 특징들을 사원에게 알려주며 공조하게 되죠. 사원은 정치적으로 늘 많은 사람들의 공격 대상이었는데요. 그가 희주를 세상에 공개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자신의 약점이 희주이기 때문입니다. 사원이 범인 얼굴을 공개한 이유도 단 하나 이것 때문이었는데요. 모든 시선을 자신에게 돌리고 희주를 등 뒤에 숨기기 위함이었죠. 너무나 소중한 희주를 함부로 건드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했던 사원인데요. 그런 희주를 협박범이 죽이려 함으로써 사원의 발작 버튼을 제대로 건드려버린 것입니다. 사원은 자신이 떠날까 불안해하는 희주에게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타이틀을 날려버린다 해도 유일하게 남기고 싶은 사원은 홍희주의 백사원이라고 말이죠. 이 한마디로 사원의 희주에 대한 마음의 깊이를 알 수 있죠. 백사원의 협박범 얼굴 공개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격이었는데요. 이에 협박범조차도 당황스러워했죠. 자신은 희주를 밀지도 않았는데 얼굴이 공개된 건 자신이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는데요. 자신의 모든 계획이 꼬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이 협박범 몽타주를 유심히 보는 두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심규진과 백의용입니다. 특히나 몽타주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심규진을 의미심장한 눈으로 바라보는 의용이죠. 무언가 눈치를 챈 것일까요? 8화에서 홍 회장과 백의용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두 사람 모두 진짜 사원이 살아있다는 걸 눈치챈 듯 보이죠. 그리고 현재 사원을 협박하고 있는 사람이 진짜 사원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듯 보입니다. 홍 회장은 아킬레스건을 확실하게 처리한 것이 맞냐며 백의용을 압박하는데요. 그런데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는 그이죠. 아마도 백의용은 자신에게 배달된 화환들에 적힌 문구들을 보면서 진짜 사원이 살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8화 엔딩에서는 협박범이 주한낙 씨에 불을 찌른 것으로 나왔는데요. 그가 왜 주한낙 씨에 불을 찌르고 정상훈을 죽이려 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두 사람의 관계부터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 주한낚시주인 정상훈은 아주 오래전에 낚시터를 운영했었죠. 그리고 그에게는 함께 생활하는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낚시터에는 이상하리 많지 일반 손님은 없었는데요. 유일한 단골 손님은 바로 죽은 백장호였죠. 원작에서 보면 백장호는 시간이 날 때마다 낚시터를 찾아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그는 그곳에 올 때마다 남자아이를 유심히 체크하곤 했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의 똑똑한 두뇌와 성장 과정을 체크하며 매우 흡족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알 수 없는 가방을 하나씩 들고 오기 시작했는데요.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그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배에 가방을 싣고 나가 강 한가운데에 버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방은 얼마 후 강에 가라앉아 버리죠. 몇 차례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는데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너무나 아끼던 손자를 데리고 오기 시작하죠. 그는 밝은 성격의 캐릭터에 할아버지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얼마 후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죠. 한밤중에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깬 소년이었는데요. 밖을 나갔을 때 백장호가 자신의 손자를 물속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백장호의 진짜 손자 백사원은 세상에서 종적을 감추게 된 것입니다. 사원은 낚시터에서 살 때만 해도 생선을 먹었었는데요. 하지만 백장호의 집에 온 순간부터 생선을 먹을 수가 없었죠. 이는 아마도 진짜 백사원으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후 낚시터에는 한 대의 검은 승용차가 또다시 등장하는데요. 그는 낚시터에서 살고 있던 소년을 어디론가 데리고 가죠. 그곳이 바로 백장호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 소년은 현재의 백사원이죠. 즉 현재 백사원은 진짜 백사원이 아니라 백장호의 혼외자로 태어나 낚시터지기 손에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장호가 진짜 손자를 죽인 이유는 사이코패스로 여러 사람을 상하게 했기 때문인데요. 더 섬뜩한 것은 손자를 죽이고 그 자리를 대신할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진짜 사원과 피지컬이 비슷하고 두뇌까지 명석한 현재 사원이 제격이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진짜 사원은 백장호가 70에 얻은 혼외자이기에 더 안성맞춤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8화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 불일치로 나온 이유이죠. 그렇다면 진짜 사원이 어떻게 살아있는 것일까요? 이 또한 원작에서 보면 그를 살려준 건 낚시터지기로 나오는데요. 아마도 백장호가 자리를 뜬 후 그를 건져 올린 것이 아닌가 생각되죠. 이후에 진짜 사원의 시체를 수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요. 그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수습할 시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심규진은 아들의 시체조차 찾을 수 없자 백장호에 분개했었는데요. 더구나 자신 아들을 죽이고 현재 사원을 죽은 아들 자리에 앉히기까지 자신한테 상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어린 진짜 사원의 성격은 굉장히 밝았었는데요. 게다가 두뇌 또한 똑똑했던 것으로 나오죠. 현재의 협박범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그가 이렇게 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물속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뇌에 문제가 생기면서 오랫동안 기억상실 상태로 살아온 것이죠. 그는 왜 낚시꾼 정상훈을 죽이려 한 것일까요? 아마도 이는 자신이 살아있는 것에 대해 입막음하려고 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정상훈은 대변 인실을 통해 사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그리고 사원에게 그놈이 살아있다라는 메시지 또한 전달했죠. 이 사실을 박도재가 그에게 알려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자신 정체가 탄로날까 우려한 진짜 사원이 그에게 위해를 가하고 불을 지른 것입니다. 9화에서는 사원이 범인 정체를 알게 되면서 본격적인 반격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죠. 사실 사원은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는 희주에게도 이런 말을 했었죠. 넌 애초에 자신 계획에 없었다고 말이죠. 자신 계획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섬뜩한 경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결혼 이후에도 여전히 진행되어 오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사원이 희주에게 자신과 감정 섞지 말고 비우라고 했던 말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신이 희주와 감정을 주고받다 보면 희주와 눌러 살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 모든 것을 포기할까봐 겁났다고 말이죠. 희주는 그 계획에 대해 물어보지만 때가 되면 얘기해주겠다는 말로 대신합니다. 사원이 말하는 계획은 바로 백시일가를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가 권력을 갖고자 했던 것도 대변인 자리를 승낙한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희주는 사원이 권력에 미쳤다고 했지만 파멸로 이끌기 위해서는 권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특히 청와대 대변인 자리는 많은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는데요. 그가 제사에 참석했을 때 작은아버지가 자신을 갈구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들 단속이나 잘하라고 말이죠. 그들이 뭘 하고 다니는지 자신 귀에 다 들어온다고 말하는데요. 그는 오랜 시간에 걸쳐 비밀리에 백시 일가의 비리를 모아왔는데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손자를 죽이는 일조차 마다하지 않는 그들이었죠. 사원은 주위에 탐욕으로 가득 찬 그들에게서 역겨움을 느끼며 자랐었는데요. 외형적으로는 깨끗한 척 행복한 척했지만 그 내부는 썩을 대로 썩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원은 그들의 탐욕스럽고 더러운 치부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현 시대의 기득권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와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 씁쓸하기까지 하죠. 이제 남은 건 이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터뜨릴지만 남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디데이를 언제로 할지 선택만 남은 것으로 보이죠. 사원에게 있어 희주는 유일한 빛 같은 존재인데요. 모든 것을 다 줘도 절대 줄 수 없는 단 하나가 바로 희주이죠. 그는 언젠가는 자신의 실체를 세상에 밝혀야 했기에 희주에게 마음을 줄 수도 다가갈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여자를 한 집에 두고서도 잠자는 모습만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죠. 많은 분들이 두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할 텐데요. 원작에서의 결론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백시 일가를 파멸로 이끌고 세상에서 백사원이라는 이름까지 사라지게 만들죠. 그리고 자신에게 유일하게 편안함을 줬던 아르간 공화국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원작에서는 사원이 그곳을 먼저 가게 되고 이후에 사원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희주가 그를 찾아가는 것으로 나오죠. 하지만 드라마에서는 이미 희주가 사원을 지키기로 결심한 상태인데요. 게다가 사원 정체가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국내에서 살기는 힘들어 보이죠. 아마도 두 사람은 합의하에 아르간 공화국으로 떠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곳에서 백사원이 아닌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이 시작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